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십시오. 이번 달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했고,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월급만 꼬박꼬박 모으면 언젠가는 부자가 되겠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전체 인구의 0.92%에 불과합니다. 47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0.92%가 대한민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 돈의 6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월급만 믿고 살아가는 동안 부자들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수입원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문제는 월급이 인플레이션을 절대로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매년 3%씩 오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10년간 수십 %씩 뛰었습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3,000원이던 점심값이 지금은 1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오르는 속도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싸지는 속도, 이 둘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집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결승점은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월급이 여러분의 시간을 담보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은 즉시 끊깁니다. 여러분의 수입은 오직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에만 발생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여러분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라는 수입원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듭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사업 수익, 저작권료,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여러분이 새벽까지 야근하며 몸을 갈아 넣을 때 그들의 자산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월급에만 의존하면 평생 남의 결정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봉 인상은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보너스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고용 유지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전부 남입니다. 상사, 임원, 회사, 경기 상황.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여러분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월급쟁이의 비극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통제권의 상실입니다. 월급에만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재정적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부자들이 월급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어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월급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월급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을 직시합시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14년을 모아야 합니다. 14년입니다. 강남구나 서초구는 어떻습니까? 33년에서 35년 이상입니다.
20대 청년이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86년 4개월입니다. 20살에 시작해서 106살이 되어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월급만 믿고 꾸준히 저축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저축률을 아십니까? 월급의 약 25%에서 30%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세후 약 320만 원이라고 하면 매달 저축하는 금액은 약 97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을 매달 저축해서 10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80년 이상입니다. 물론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10억이라는 숫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드디어 10억을 모았을 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5억어치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92%에 불과한 부자들이 전체 금융자산의 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 중에서도 300억 원 이상을 가진 초고자산가의 수가 최근 1년 사이에 20%나 급증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직장인의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월급만으로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규칙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으로 게임에 임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고 익숙한 것을 유지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이 안정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급의 함정에 빠집니다. 당장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안정은 독이 됩니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월급쟁이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10년, 20년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으면 성공이라고 배웁니다. 학교에서 투자를 가르쳐 줍니까? 사업을 가르쳐 줍니까?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 시스템 자체가 좋은 월급쟁이를 양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습관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출은 소득이 허용하는 만큼 늘어난다는 법칙입니다. 월급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축이 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출이 늘어납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비싼 음식, 더 비싼 옷, 라이프 스타일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올라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투자나 저축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인간의 본능은 그 돈을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월급의 최소 30%는 무조건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하십시오. 월급날 돈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손대기 전에 자동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남은 돈으로 저축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100% 실패합니다. 먼저 저축하고 투자한 다음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열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월급의 30%가 부담된다면 20%부터 시작하십시오. 10%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입원을 다양화하십시오.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여러 개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세 번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것,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광고 수익을 얻는 것,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판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월 10만 원, 20만 원의 추가 수입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급 외에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셋째,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십시오.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요. 10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약 760만 원이 됩니다. 7배 이상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30년간 같은 조건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 12억 원이 됩니다. 원금 3억 6천만 원이 12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복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입니다. 1년을 늦게 시작하면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10년을 늦게 시작하면 억 단위의 차이가 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복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빚에도 복리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빚, 대출이자, 이런 것들도 복리로 불어납니다. 그러니 고금리 빚부터 먼저 청산하십시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월급날만 기다리고,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하고, 남은 돈으로 조금씩 저축하는 삶입니다. 편하고 익숙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낯설 것입니다. 소비를 줄여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장단컨대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서 투자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월급의 함정에서 탈출시켜 줄 것입니다.